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 제자이면서 인제대학교 상계비병원에서 지금 외과 전공의 1년 차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의사가 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야, 그러니까 제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신부가 된 후에는 남수단의 한 마을 톤즈에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기도 하셨고요. 벽은 벽돌로 자 하고 먼저 지붕만 해놓으면은 애들이 비가 와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다가 2010년 대장암 투병 끝에 선종을 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신부님의 일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가 제작이 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죠. 그 이태석 신부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좀 시작이 되셨는지. 2001년에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그때 이태석 신부님께서 톤즈로 오셔서 신부님으로서 활동도 하셨고 음악 동아리도 만들고 그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부님하고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 그는 설명서를 보고 열심히 연습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 악보를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신부님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의사였던 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수도원 옆에 작은 병원을 지으셔서 거기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미사 드리고 할 때는 옆에서 그 복사 활동, 그 미사할 때 그 애들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진료 보실 때는 옆에서 그 통역도 하고 주사를 넣을 때 팔도 잡고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한 거죠. 이태석 신부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것들을 잘하셔서 교육도 관심 있으시고 음악도 관심 있으시고 의사시면서 그다음에 신부님이시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때 거의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생활도 하고 일할 때도 같이를 하는 분이셔서 되게 인상이 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교실이 좁아서 이제 그 당시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셨는데 네. 그 신부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재료를 구해서 건물을 복원을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직접 그걸 다 이제 건축을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하신 거죠. 네. 기숙사 진료를 보실 때 바로 증상을 물어보지 않고 일단 환자를 일단 봐요. 그러면 환자를 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냐면 환자가 오면은 자기가 아프니까 걱정 많이 되잖아요. 걱정을 먼저 털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료를 보세요. 그러면 환자도 모르게 아픈 게 그냥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굳은 얼굴로 들어오셨는데 나갈 때는 웃는 얼굴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런 의사 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세상에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저 신부님께서 예. 한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때는 저도 깜짝 놀랐고 좋은 기회였는데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기회인 건 아나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한국말로 공부할까봐 그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한국어를 공부를 맞아,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많았는데 내 인생에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하고 친구들도 일단 가보라고 해서 응원을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의사의 꿈을 가지고 의대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든데 언어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그렇지. 그 이태석 신부님께서 수단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한 8년 정도 남수단에 2001년부터 2008년. 네네. 예, 몸이 좀 아프신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군요. 네네. 한국에 오셔서 우리 그 신부님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 왔을 때 그때 두병 중이셨는데 그때 아직 그 수도원에 계셨는데 그때 좀 한 1년 만에 뵀습니다. 뵀군요. 일단은 그 원래 제가 그 알고 있었던 게 신부님이 아니었고 그 살이 엄청 많이 빠졌고 배만 나와 있었고 뼈도 그냥 남아 있어서 되게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멍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태석 신부님께서 옆에서도 그냥 잘 왔다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근데 저는 그때는 아예 이미 충격을 받아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괜찮으셨을 때도 아직 그 밝은 모습으로 되게 아픈 사람 아닌 것 같이 말도 잘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격려를 해주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수도원에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어학당에 있는 그 숙소로 갔어요. 그때 한 번씩 그 주말에 와서 뵙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그 병이 좀 악화돼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얼마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뭐 아버지 이런 그런 느낌? 그리고 딩카 아이들의 흐느낌이 새나오기 시작한다. Because I miss fathers. Even now, I'm not believe that he is passed away already. I'm not believe. 브라스 밴드가 병원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다. 이 신부의 영정이 대열의 맨 앞에 섰다. 브라스 밴드가 군부대로 향한다. 일주일 전 발생한 총격전 때문에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행진을 막지 않았다. 이 신부는 그들에게도 총상을 치료해주던 고마운 의사였다.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할 시간. 그 사실 정말 우리 그 이태석 신부님이야말로 저희가 진짜 말하는 훌륭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참 안타까워요. 예, 이런 분께서 너무 빨리 하늘나라로 가셔서 예, 낯선 타국에서 예, 의대에 진학을 하고 국가고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우리 토마스 씨?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 방법도 다르고 한국 학생들보다 더 한 100배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선배가 그 작년 자료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자료를 먼저 보고 큰 그림만 수박과 다르기 그 큰 그림만 수박과 딸기. 밑그림 그린다. 큰 스케치한다. 예, 예. 큰 그림만 보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갈 때 되게 수업 머리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 선생님이 3, 4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로요? 휴일이나 주말 뭐 이렇게 안 쉬시고요. 저희는 휴일이 없었어요.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쉬는 날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 TV도 잘 안 보셨어요? 그렇죠. 뭐 재밌게 보신 거예요? 이제 웃으시네. 이제 웃으죠. 솔직히 저는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또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 드라마. 진짜 이 저 고국이 그리울 때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제가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가족을 보고 싶을 때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 나 왜 여기 와 있지?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이 그래. 아무리 내가 목표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내가 진짜 왜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예. 근데 저는 눈물이 안 왔습니다. 아, 왜요?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해내야 된다, 내가. 해내야 되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저를 믿고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실망시키면 안 되고 결국은 최선을 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죠. 아니 그 저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고 나와서 좀 이태석 신부님 생각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 많이 났죠. 졸업할 때도 이태석 신부님 친구 계셔서 원래 한국에서는 학사모를 그 부모님께 씌워 드리는 거다. 너는 지금 이태석 신부님이 아버지라서 씌워 드리세요. 라고. 그래서 씌워 드리고 나서 이태석 신부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요. 네.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그 생각이 만약에 이태석 신부님 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 만약에 신부님께서 계셨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병원 홍보팀 팀장님께서 예.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 토마스 선생님을 좀 알리려고 네, 네. 요걸 좀 붙였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자기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자기 목숨을 다른 나라 사람한테 맡기기 그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환자분들이? 저도 이태석 신부님을 좋아합니다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를 돕고 이태석 신부님께 이렇게 배우시다가 네. 한국에 와서 의사가 돼서 직접 진짜 우리 그 한국에 계신 환자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 진짜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저는 감히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걸었던 길을 제가 걸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토마스 선생님이 불편한 부분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봐 주셨을 때 정말 이렇게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토마스 형이랑 이렇게 룸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사 되기 위해 실기 연습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루즈해지다 보니까 좀 하루 이틀 빼먹고 싶기도 하곤 한데 토마스 형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자고 저를 끌고 가줬다는 기억이 나서 이 형이 그래도 되게 성실하게 꾸준하는 모습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외과 의사 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건 의사로서 상당히 대견하다고 생각하죠. 잘 수련을 해서 수단에서 또 좋은 이 외과 의사로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 그럼 뭐 우리도 자랑스럽겠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외과가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희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많이들 지원하지 않는다고 좀 기피하는 과라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뭐 좀 외과로 좀 많이 와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과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른 한국 학생들하고는 그 이유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적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또 그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 뭐 탈장이나 뭐 맹장 터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단한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외과를 그러니까 이제 선택했습니다. 수단에 계신 우리 또 분들께서 그 간단한 어떤 외과적인 그 걸로도 혹시라도 좀 안타깝게 좀 생명을 또 위협을 받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네. 그래서 외과를 지원을 하셨군요. 네네.